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운동만 하다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좀 소통을 해보려고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올림피아가 이제 7주 정도 안 남은 상황에서 제가 목표가 올림피아 탑 10입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탑 10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이며 제가 그렇게 넘어야 할 그 벽이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그 벽을 돌파하기 위한 작전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12선수고요 마이클 다볼이라는 선수입니다. 사하란 이글로 알려져 있고요. 이 선수는 이제 제가 작년에 같이 동시간대 같이 탄을 발랐어요. 이제 같이 다 벗고 탄 바를 때 양말을 끼우신다고. 이때 그게 전용 가리개가 있는데 그거 없는 사람들은 그냥 양말 벗더니 거기다 끼우더라고요. 이 선수는 뉴욕 프로에서 이번에 올림피아 티켓을 획득을 했고요. 이 선수의 이제 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컨디셔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컨디셔닝 중에서도 이 백, 햄스트링과 둔근과 그 등의 어떤 컨디셔닝이 끝장이 납니다. 이 선수랑 저랑 이제 비교했을 때 드는 생각은 이거 컨디셔닝을 더 해야겠다. 이 선수가 사막이면 나는 시멘트로 가야겠다. 진짜 이게 저도 어떻게 보면 볼륨을 잃지 않으면서 다이어트의 강도나 근육의 강도를 강하게 어필해서 전체적인 몸의 클래식을 표현하는 그런 선수인데 이 선수도 진짜 강력한 다이어트로 장점을 보여주는 선수예요. 물론 클래식 피지크 올림피아 탑 10이라는 건 세계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이즈와 세퍼레이션과 뭐 V테이크와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는 부분이고 그 중에 어떤 단연 최고의 이지 선수의 장점을 뽑자면 뒷부분의 그런 컨디셔닝이 진짜 어떻게 말할까요? 작살이 난다는 거죠. 그럼 나는 개작살을 내야겠다. 진짜 맞아 그 정도. 네. 9위 알렉스 캄보네로라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제가 알기로 40이 넘었어요. 82년생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마스터즈 올림피아 클래식 피지크 부분에서 우승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 선수는 좀 특이한 게 포징 잡는 거 보면 살짝 고개가 이렇게 삐딱해요. 근데 이제 그게 오토바이 사고로 시신경이 다쳐가지고 정면을 딱 보고 있으면 앞이 안 보인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삐딱하게 해야 보인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참 대단한 선수다. 나이도 있기도 하고 그런 또 어떤 장애나 이런 부분을 또 이겨내고 보디빌딩을 했기 때문에 노련미가 굉장히 높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근육이 굉장히 다 이쁘게 붙어 있습니다. 넓게 벌어져 있는 등과 얇은 허리, 상하의 밸런스가 많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의 그런 어떤 몸의 쉐입. 이 선수를 넘으려면 컨디셔닝에 이런 거 다 기본이고 옆다리 부분과 어떤 둔근 부분을 많이 강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의 하체 근육량이 상체를 못 따라가는 느낌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다리도 좋아요. 좋은데 약간 등에 미치지 못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 선수랑 어떤 뭔가 쉐입으로 경쟁을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떤 저의 장점인 그런 햄스트링이나 둔근 이런 부분을 조금 강조를 해서 표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선수는 웨슬리 비서스라는 선수고요. 바로 얼마 전에 유로파 프로에서 챔피언을 먹고 티켓을 획득한 그런 선수입니다. 실제로 보면 굉장히 커요. 특히 상체가 미쳤습니다. 트위스트 더블 바이셉스를 잡았을 때 이 선수 흡사 아놀드랑 거의 똑같습니다. 아놀드랑 흡사한다는 것은 곧 클래식한 체형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찬가지로 이 선수랑도 경쟁을 했을 때 저는 하체를 많이 좀 강조를 해야 돼요. 물론 웨슬리 비서스가 매년 하체가 조금씩 발전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워낙 발달된 그런 상체 덕분인지 제가 베스트 컨디션으로 붙었을 때 하체로는 잘 질 자신이 없다. 이 정도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넘어야 될 벽이기 때문에. 자, 7위입니다. 파비앙이라는 선수고요. 실제로 딱 봤을 때 뭐라 해야 되지까? 굉장히 컸어요. 컨디셔닝이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뒷다리 컨디셔닝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해요. 글쎄요, 이 친구랑 이제 했을 때도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약간 하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탑 10 선수들만 계속 봐도 내가 상체가 아직 한참 부족하구나라는 어떤 인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뭔가 웨슬리 비서스보다는 약간 개인적으로는 뭔가 지금 뭐라 해야 되지? 임팩트가 약간 약한 느낌? 그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자, 이제 6위입니다. 6위에 사실 이 선수가 랭크될 거라고는 작년에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테렌스 러핀. 이 친구가 많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게 토론토 프로였을 거예요. 그 개인 포징으로 진짜 엄청난 인상을 전 세계에 남겼죠. 사실 저도 그 포징을 보면서 와 진짜 이게 클래식이구나
포징을 굉장히 잘 잡는 선수로 유명하죠. 그리고 올림피아에서는 2위까지 이렇게 랭크된 적이 있고, 작년에 글쎄 이게 컨디셔닝에 실패하면서 6위로 미끄러졌어요. 사실 키가 엄청 크지가 않아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되게 옹골찬 느낌? 몸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막 밸런스가 치우쳐져 있지가 않아요. 뭐 상체만 좋다, 하체만 좋다 이게 아니고 그냥 좋다. 제가 작년 기준의 몸으로 봤을 때 러프 DJ가 경쟁하려면 무조건 컨디셔닝이다. 컨디셔닝이라도 해야 비빌 수가 있다. 곧 다가오는 9월 23일 4일에 두바이에서 첸강과 대결 구도를 지금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 올림피아에 어떻게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 클래식 피지크 제한 체중 룰이 바뀌었죠. 그래서 키 작은 선수들한테 굉장히 어떤 베네핏이 있는 룰로 바뀌었는데, 그 부분에서 러프 디젤이 기존 제한 체중보다 더 높은 상태에서 컨디셔닝까지 잡아온다면 다시 시범하고 경쟁할 수 있는 선수다. 이제 탑 5입니다. 다음 선수는 마이크 서버필드라는 선수고요. 이 선수 일단은 제가 딱 보잖아요. 뭔가 표정이 맑은 눈의 광인이라고 하나요? 이게 눈이 맑은데 광인이에요, 살짝. 사우디 클래식에서 퀄리파이를 탄 걸로 알고 있고, 이 선수의 그 몸적인 부분을 보면 광배가 미쳤다. 이거는 그 유전의 축복이다. 그냥 경기 바로 위에 광배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전면에서의 레스프레드 포즈나 이런 걸 잡았을 때 굉장히 넓어 보여요. 그래서 이 선수랑 어떻게 내가 무대에 섰을 때 어떤 부분을 표현해야 할까 보다 등의 하단부 부분을 많이 채워야겠다. 내가 비어 보이는 부분이 없이 좀 경쟁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게 한 그런 친구입니다. 자, 4위입니다. 블랙 스완. 그러니까 굉장히 몸이 아름다운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에 물론 4위를 했지만 투타임 미스터 올림피아입니다. 이미 몸의 완성도는 끝판이었어요. 체중 제한에 대한 이슈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선수였는데, 올해 체중 제한이 또 바뀌면서 원래 212를 가려고 했다가 다시 백을 해서 클래식을 이제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등이 진짜 미쳤습니다. 등은 정말 완성도가 거의 끝판이고, 2년 동안의 그런 왕자를 지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기준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굉장히 리스펙할 만한 선수고, 물론 C범이 나오기 전에. 그래서 사실 브레온 헨슬리랑 경쟁을 이제 같은 무대에 서서 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모든 부분을 보완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머리예요. 몸이 너무 좋은데 머리를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파마처럼 하고 나오니까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 머리를 이제 자르고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제한 체중의 룰이 바뀌면서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자, 이제 탑 3입니다. 울스 칼렌치스키. 이름도 어렵죠. 독일 선수예요. 기대와 촉망을 받는 선수죠. 이 친구는 제가 알기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브레이크 댄스 뭐 이런 거, 이제 비보잉 이런 걸 해가지고 포징을 잡는 것도 보면 굉장히 막 절도 있게 잡고, 막 올림피아 본선 무대에서 애벌레 춤 같은 것도 막 추고 막 그래서요. 이 친구도 약간 막눈광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눈이 굉장히 맑은데 미쳐 있어요. 근데 이제 매너도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 저랑 이제 옆에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말도 걸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항상 스마일도 있고 되게 매너가 좋았던 선수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컨디셔닝이 좋고, 글쎄요, 탑3부터는 너무 몸이 다 좋아가지고 어디가 부족하다 안 좋다 이제 이런 말을 하기가 이제 좀 그런데, 그 몸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자기의 그런 장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얼스랑 경쟁을 하려면 나도 컨디셔닝은 기본이거니와 백에서의 그런 디테일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신경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말이 필요 있나요? 2위,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라몬 디노. 우리 브라질의 왕이라고 해야 될까요? 왕자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이 선수랑은 제가 좀 저만의 그 추억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옆에서 앉아있다가 계측을 하기 전에 갑자기 핸드폰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라몬한테 핸드폰 혹시 봤니 브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못 봤대요. 그래서 제가 막 이리저리 찾고 있으니까 이렇게 막 자기도 좀 찾아주더니 자기 옆에 이렇게 껴있더라고요. 주면서 제가 나 한국에서 왔는데 나는 너 원래부터 알고 있었고 브라질에서 너 제일 좋아한다 말했더니 바로 그냥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이제 같이 계측을 했죠.
이제 몸적으로 먼저 봤을 때 전완근이 거의 뭐 제 종아리 이상이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라몬디노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맨몸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맨몸 운동의 베이스로 보디빌딩을 시작한 친구이기 때문에 전완근이 상상 이상으로 발달하지 않았나. 전완근만 근데 또 좋은 게 아니고 클래식 피지크에서 2위를 할 정도로 쉐입, 컨디셔닝, 매스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특히 좀 이 뒤에서 백에서 봤을 때 이 친구 내전근이 굉장히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뒤에서 봤을 때 내전근이 이렇게 바깥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 상체가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다리가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지가 않는다는 느낌이 약간 있었습니다. 붙는다면 다리다. 다리를 어떻게든 해봐야 된다. 등에서는 그 등의 하부적인 부분과 넓이 부분을 약간 더 잡는다면 그런 경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상 저의 희망이었습니다. 대망의 1위 클래식 피지크의 제왕 크리스 범스테드입니다.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뭐 인스타 팔로워만 해도 1800만이 넘고요. 팬사인회를 열어요, 올림피아 가면. 제 옆에가 시범이었는데 줄이 50m예요. 이거 진짜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그러니까 줄을 기다리기가 하도 지루하니까 뭐 아시안이 있네? 와가지고 한번 사인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선수도 이렇게 쳐다봐요. 근데 뭐 물론 진짜 좀 체중 감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되게 빡센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범도 이게 엄청 막 컨디션이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정말 그만큼 무대에서 최고의 모습을 가져오는 선수다. 실제로 백스테이지에서 봤을 때도 시범만에 따로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디가 좋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어디가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 다른 데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냥 좋다. 어디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다. 백스테이지에서 걸어다니고 하는데도 아니 엉덩이가 그렇게 흘러내리면서 갈라질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몸 상태가 최고였다는 거죠. 정말 역대 최고였습니다. 약간 팔 쪽에 이슈가 있었긴 했지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정도의 차이로 1등을 했어요. 그래도 감히 한번 옆에서 한번 경쟁을 해본다.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완전 패배다. 정말 완벽한 그런 몸입니다. 하체는 온 포인트다. 어떤 부분이 경쟁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건데, 왜냐면 저도 올림피아에 나가는 선수고 제 최고의 모습을 준비하기 때문에 하체만큼은 온 포인트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발칙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마지막에 한번 보여주시죠. 시범과 원포인트인 다리. 죄송합니다. 시범하고 그렇게 원 포인트라 그러면 내가 파츠를 열기가 민망하잖아. 첸강을 제가 지금 탑10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안 드렸죠? 작년에 저와 14위, 15위로 순위를 받았던 선수죠. 올해도 비자 문제가 없다면 어떻게든 티켓을 따서 나올 선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첸강이 작년에는 컨디셔닝을 어느 정도 좀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저보다 높은 순위를 받았어요. 올해 컨디셔닝을 더 잘해서 나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더 좋은 선수로서 무대에 서게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제가 이기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첸강이 컨디셔닝이 실패한다면 올해는 제가 이기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첸강도 작년과 같은 모습으로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베스트 쉐입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저도 베스트 쉐입으로 해서 같이 영광스러운 무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제가 열심히 해서 탑10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튜디오 장소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텍사스 프로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텍사스로 이제 출발한다고 결의를 다진 그 스튜디오입니다. 탑10 선수들을 이제 쭉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완패다. 너 올림피아 탑10 얘기하는 거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자리였고, 앞으로도 좀 제가 올림피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 최고의 모습으로 부응하는 박재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1월 기대해 주십시오.